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6일은 바로 유관순 열사가 아, 태어난 날이 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탄신일이죠. 글쎄요. 저는 어려서 이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유관순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뭐 유관순 누나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정말 음,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누나같이 그렇게 이제 느껴졌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유관순 누나가 아니라 유관순 할머니더라고요. 1902년생이시니까 아마 저희 할아버지랑 같은 연배였을 그런 이제 정도기 때문에 당연히 유관순 할머니가 되겠죠. 네, 유관순 그 열사에 대한 노래가 있죠. 3월 하늘 가만히 바라다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그 노래 가사에도 유관순 누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도 그 노래를 유관순 노래를 가르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어려서 그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이제 컸죠. 그리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그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걸 보고 정말 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정말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정말 내가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죽어야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물론 뭐 이제 죽는 것보다 살아서 하는 일이 더 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어린 나이지만 많이 해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이 땅에 태어나면은 이 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를 보면서 음,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 또 그런 매체로서의 어떤 그 유관순 열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가녀린 진짜 학생의 몸으로 정말 악독한 일본 외경 순사들과 맞서 싸웠던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그 일대기와 활동 사항을 좀 간략하지만은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관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관순은 1902년 12월 16일, 오늘 태어났네요. 그리고서 1920년 9월 28일 날 순국을 했으니까 채 20살도 안 된 나이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리는 그런 애국지사가 되겠습니다. 본관은 고흥이네요. 그러니까 고흥유 씨가 되겠습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다음에 3.1운동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형사들에게 붙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루어진 모진 고문으로 인해 순국을 했다. 이것이 이제 유관순에 대한 어떤 아주 간단한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의 생애 및 활동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02년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의 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네요. 자, 병천 하면은 순대가 유명하죠. 예. 음, 병천 가서 순댓국 한번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소주 한 잔 하고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905년 이사를 갔다가 1907년 귀향하여 이후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고 1916년 미선교사인 사해리 씨 부인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바로 3.1운동이 일어나는 해죠. 이화학당에 또 편입을 하고서 3월 1일 날 그 3.1운동에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월 5일 만세 시위에 참여를 이제 했는데 총독부에서 이제 휴교령을 내리는 바람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서 고향에서 후속 만세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도적인 참여하에 만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제 체포가 됐겠죠. 그래서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였고, 그다음에 경성북신병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 사형이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 9월 28일 교도소에서 이제 순국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요. 1996년에 이화여자 고등께서는 명예 졸업장을 이제 추서를 했네요. 그리고 1991년 생가가 복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적 제235호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는 처음에는 유 표기를 쓰고 있었고 2001년에 류로 바꾸었다가 도움법칙에 따라서 교과서나 공식 행사에서 오랜 기간 유관순으로 표시해왔고 류로 고쳐서 생긴 사회적 혼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2014년부터는 유관순으로 도움법칙을 따른 거죠. 유관순으로 표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도움법칙은 뭐 리을이나 니은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에 오면은 그걸 니은 같은 경우는 이응으로, 그다음에 리을은 니은으로, 이응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죠. 그래서 뭐 라디오 같은 거는 옛날에 나지오라고 그랬어요. 나지오.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 도움법칙을 영문이기 때문에 무시하고서 라디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나지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램프를 남포불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 도움법칙을 무시하는 표기가 이제 아주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말과 글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영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도움법칙의 현상이 조금 어그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말을 쓸 때는 그래도 도움법칙을 따라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유관순으로 표기한 거는 정말 제대로 된 한글 표기법에 의한 명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만세운동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했죠. 교회와 청신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서울에서 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안에서도 만세 시위를 이제 해자라고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1919년 연기, 청주, 진천 등지에서 교회, 유림계를 규합하여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이었습니다. 아우네 장터에 장날을 기해서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기획하고 군중을 모았죠. 그래서 당일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맹렬한 독립만세 시위를 이제 전개를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갔다가 고향이 이제 사실 증평이지만은 어, 한때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제 청주에 나와서 사신 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천안에서 이제 청주를 가는 국도를 타고 쭉 건너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진천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일대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그 독립 그 기념관에서 본 내용이죠. 뭐 그 지역 일대에서 이제 유관순 열사가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글을 봤는데 음, 글쎄요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 길을 오면서 이게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당시에 여기까지 와서 그 만세운동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운의 만세 시위 주동자로 일제 헌병에 붙잡힌 유관순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은 선처하겠다고 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을 이제 한 거죠. 이후 협력자와 시위 가담자를 일체 발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네, 저도 뭐 어려서 국민학교 다닐 때죠. 유관순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유관순 누나라고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도 한참 할머니지만은 그때 이제 유관순 누나라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그때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일경이 외경들이 이제 유관순 보고 어, 그러니까 그 물감을 검은 물감을 하나만 주고 태극기를 그려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누나가 사괴를 그리고 가운데 이제 그 태극 문양을 그릴 때 사실은 이제 물감을 하나만 줬으니까 그 태극기 빨간 부분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관순 그 누나가 그 이제 뭐 영화지만은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갖고 이제 피를 내 갖고 그 빨간 부분을 피로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이제 외경이 바라보면서 뭐 치키쇼 뭐 빠가야로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그 가혹 행위를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영화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유관순 열사가 그런 강한 의지와 독립에 대한 어떤 열정 그런 게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토를 했는데 음, 이게 서대문 형무소인가요? 그래서 이걸 구했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유관순은 천안경찰서 1번 헌병대 투옥이 돼서 곧 공주경찰서 감옥으로 이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소유죄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관순은 이에 불복해서 이제 항소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 6월 30일 경성 복심병원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후에 상고를 포기를 했다고 하네요. 유관순은 경성 복심병원 재판 당시 일제히 한국 점령을 규탄하고 항의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역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징역형 선고와 옥사. 1920년 4월 영친왕과 이방자가 결혼하면서 특사로 형이 1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라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국민은, 백성은 그렇게 고통받는데, 음, 영친왕, 이방자와 결혼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니까, 다른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나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 복역 중에도 오간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고문을 당했다. 예, 제가 지난 봄인가, 안산을, 이제 서대문, 안산이 있죠. 안산을 가면서, 음, 안산 트레킹을 가면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 쭉 한번 둘러봤어요. 그 안에 내부. 뭐, 거기서 저 사진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1920년 9월 28일 날 출소를 1일 남기고 방광이 파열해서 옥사를 했다. 그죠. 참, 20살도 안 된 나이였는데, 방광이 파열될 정도면은, 난 뭐지 고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 열사가 순국을 한 이후에 사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 10월 14일에 정동 감리교에서 김종호 목사가 장례 예배를 집례를 하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36년 택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이태원 공동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무연고묘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결국은 이제 시신을 분실한 거죠. 글쎄 시신이라는 게 진짜 땅속으로 들어가면 한 줌의 거름이 되는 게 이제 시신인데 그래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이런 분들은 음, 뭐라 그럴까요? 시신을 잘 보존해서 정말 두고두고 업적과 정신을 기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945년 광복후에 충청남도와 천안시의 협력으로 병천면에서 유관순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건립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이 건립돼 있다. 또 미신이라고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샤머니즘을 숭상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것들이 생활의 일부죠. 점을 보고 그러는 거. 저는 그거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946년부터 이화여고 교장이었던 신봉조와 이화 학당 출신 인사들에 의해서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1962년 3월 1일 건국 공로훈장 단장에 추소가 됐네요. 후일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예, 1962년 3월 1일이면은 제가 국민학교를 입학하던 날이네요. 3월 1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이제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겠지만은, 하여튼 그때 건국 공로훈장을 이제 추서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89년 10월 12일에 그의 고향 근처에 가묘인 초혼묘를 세웠다. 2003년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 기념관을 개관하여 유관순 열사의 영정을 이제 그때 봉안을 했다. 음, 유관순 이제 열사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그린 이제 그 영정 그림이 있죠. 원래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얼마나 이제 가까울지는 건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정신을 기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후손들에게도 정말 길이길이 전수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 3월 1일에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논란과 의혹을 한번 볼까요? 이게 참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대한 중원부, 같이 복역한 사람, 같이 독립만세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같이 붙잡혀 가고서 이제 복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주변에. 근데 이제 친인척들의 증언이 이제 불일치한다. 서로 누구는 몇 년 받았다, 누구는 몇 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병천 동묘인계 형사 사건부가 발견되어 그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관순의 1심 선고형은 징역 5년임이 확인이 됐다. 예. 이 참 그거 보면은 이 그 증거력 능력을 가지려면은 역시 문서화돼 있어야 돼요. 말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면은 그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 살아 있고 주변에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살아 있으면은 그때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합의된 도축점이 나오겠지만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었다.' 이거보다는 한 장의 종이장 위에 써 있는 그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그런 걸 또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악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유관순 사후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 또는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덮기 위한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과도하게 띄워졌다라는 견해도 있다. 선교 전략으로 활용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을 또 제기하기도 했다. 이 참, 하여튼 음모론은 뭐 항상 있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진실일지 우리는 그 이제 진실된 그 기록만, 그다음에 진실된 내용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또 그걸 따라야 되는데 이제 저런 그 이제 악용의 논란도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자, 그다음에 이화 합당 출신 인사의 은폐 의혹이네요. 망복 직후인 1940년대 후반에 열사의 시신이 토막 참살이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열사의 사인은 구타 등 고문 후유증으로 판명이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정확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그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증거 능력이 있는 확실한 뭐 기술된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하기 좋은 말로 뭐 이 말 저 말 막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뭐 이 사람 손을 다쳤다 그러면 뭐 팔이 잘라졌다.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무성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유관순 우상화 배경 관련 의혹이 또 있습니다. 최초로 유관순이 전기를 쓴 전형택은 유관순을 백년 전쟁 때 잉글랜드에 몰려 수세에 처해 있던 프랑스를 구한 여성 영웅인 잔다르크에 비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1운동으로 사망한 사람은 대략 7,500명 정도로 유독 유관순만 특별하게 기억할 이유는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잔다르크, 음, 뭐 잔다르크하고 뭐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역할을 또 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7,500명, 즉 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때 이제 죽었는데 유관순 열사도 그중 하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제 비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유관순상과 유관순 횃불상인데요. 충청남도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거를 온라인에 되살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 또는 단체를 전국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어, 어, 수상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유관순 횃불상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이제 수상을 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뭐 어린 때죠, 진짜 감수성이 막 자라나기 전인데 뭐라 그럴까요? 이 유관순 누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그때 느낀 게 뭐 일제 그 외경에 대한 뭐 울분 같은 것도 막 느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DNA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 나도 이 다음에 잘하면은 저런 유관순 누나 같이 훌륭한 그런 애국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런 훌륭한 일을 한 그런 선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신을 크게 그리고 길이 기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겠지만은 또 뭔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유관순 열사가 그 당시에 그 외경에 한거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원의 유관순이라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수원 출신 이선경인데 3.1운동 이후에 구국 민단을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1920년 8월에 체포됐고 그다음에 1921년 4월 1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같은 달 21일 수원면 매산리에서 사망을 했다. 수원 지금 매산동이 있죠. 매산동에서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개월여 옥고를 치르며 심한 고문으로 법정에 나가지 못해 골석 재판을 받았는데 어찌됐든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석방 9일 만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이 이선경이라는 분도
초원의 유관순 열사라고 사람들 입에서 그 회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군인들이 거수경례하듯이 충성심과 애국애족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 이렇게 거수경례를 합니다. 특히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군 출신들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군을 갔다 오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아무튼 그 어린 나이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뭔가 감수성이 피어나기 전에 그 가슴에 꽉 들어박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감수성이 예민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어떤 그 가치관 그런 것에다가 이상한 왜곡된 것을 심어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뭐 김좌진 장군이 탄생을 한 날이죠. 어, 김좌진 장군은 뭐 이제 청산리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끈 그런 독립운동가로 표현이 돼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 방송을 만들기 조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김두한 그 드라마를 잠깐 봤습니다. 그 야인시대인가. 네. 물론 예전에 봤지만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김두한은 그 김좌진 장군의 그 아들로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적과 싸우다가 순국을 하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 하여튼 그 영상의 주소를 그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좀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유관순 누나의 탄생 그리고 유관순 누나의 독립운동 짧은 일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김자진 장군이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순국을 한 그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